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그 4세대 소형 원자력 개발에 나선 것은 21년 6월이었습니다. 사진처럼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용융염 원자로 공동개발 협약 맺었다는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덴마크의 용융염 원자로 분야 스타트업인 시보그사와 부유식 원자력 발전 설비 개발을 위한 MOU 체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인 시보그라는 회사 어떤 곳인지, 삼성중공업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인지, 이것이 장차 삼성중공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보그사는 자사의 용융염 원자로를 CMS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CMSR. 이것은 C는 컴팩트 약자로서 컴팩트 말튼 살트 리액터 두 문자 딴 겁니다. 그래서 MSR이 용융염 원자로인데 이게 소형이다, 작다 이런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C를 앞에 붙인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특징은 바지선 형태로 해상에 부유식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듈 방식으로 해서, 모듈 방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거 하나 딱 갖다 놓고 확장시킬 때 똑같은 걸 옆으로 쭉 병렬로 갖다 붙인다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원자력 발전이니까 탄소 배출은 0이죠. 그래서 깨끗하고 값싸고 그런 발전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모듈 최소 단위가 한 100메가와트 정도 또는 250메가와트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설정한 다음에 이거 여러 개 설치하면은 최대 800메가와트까지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초기 자본 투자도 대형 원전에 비하면 매우 적다. 뭐 이런 걸 이제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인원이 대략 한 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완전 스타트업이죠. 2020년 12월 17일에 미국 The American Bureau of Shipping ABS죠. 여기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Feasibility Statement for the Technology 이런 인정을 받았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펀딩도 이루어지고 인력 충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 사이즈가 급속하게 커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최초 이 발전소 언제 나오느냐? 일단 목표는 2026년에 상업운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결정을 누가 합니까? 물주가 하죠. 물주. 이걸 사겠다는 고객이 결정하는 겁니다. 고객이 나타나야지 이때 가능하겠죠.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원자로는 일종의 서멀 스펙트럼 뉴클리어 리액터, 즉 열 스펙트럼 원자로입니다. 그러니까 핵 연료를 뭘 쓰느냐? 우라늄하고 불소염입니다. 우라늄과 불소염. 그러니까 불소라는 것은 일종의 할로겐 원소고, 저게 염을 이룬다는 것은 이온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이온화 같죠. 불소염. 그래서 이제 염이니까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라늄하고 불소염을 섞은 액체 상태, 그것이 핵 연료가 되고, 그러면 연료와 냉각제를 동시에 이제 사용하는 게 이게 바로 용융염 원자로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이 회사만의 특징은 중성자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감속제를 쓰는데, 그 감속제로 수산화나트륨,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NaOH. 이걸 이제 액체 상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 한 개 수명이 12년이라 합니다. 12년. 근데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 중인 용융염 원자로는 수명 25년으로 보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명이 왜 12년인지 25년인지 아니면 40년으로 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건 이제 저도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자, 이러한 원자로 개발은
그 C보그사가 맞는 것이고요. 삼성중공업은 그 원자로가 완성되는 걸 전제로 이것을 설치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부유식 해상설비, 즉 일종의 배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삼성중공업의 핵심 업무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이미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FLNG까지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맡은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했다고 해서 삼성중공업이 소형 원자력 분야의 용용염 원자력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뭐 그런 기술을 소유하는 일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현재 그 선박 엔진은 독일 만사 제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LNG 그 화물창, 이 멤브린 방식의 화물창은 프랑스 GCT 그 사용하는 것 갖고 유사한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즉 C보그사의 소형 원자력이 어느 정도 개발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문제는 이 C보그사는 배 또는 부유식 해상 설비 일종의 그 특수한 바지선인데 이걸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조할 능력은 지금 전혀 없다고 봐야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로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삼성중공업과 같은 파트너가 필요한 것이고 또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도 본인이 직접 그 원자로를 만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본인이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손잡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자로만 있다면 그럼 삼성중공업은 뭐든지 할 수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C보그하고 삼성중공업은 윈윈 할 수 있는 그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보도된 것을 보면은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기 위해서 원자로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삼성중공업이 C보그사와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것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말은 이제 공동 개발이지만 실제로는 삼성중공업이 원자로 이외의 모든 것을 다 하겠죠. 그래서 원자로는 C보그, 그 외에는 삼성중공업. 그래서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는 C보그와 삼성중공업이 공동 개발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상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그대로 육지로 보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보내는 방법은 송전선을 설치하거나 송전선은 바다 위로 이렇게 높이 솟은 송전 철탑 세워 갖고 보낼 수도 있고요. 저기 대부도 가면 보이죠. 아니면 여기 해저에 전력 케이블 깔아서 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세 번째 방법은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충전해 갖고 그 저장 장치를 배에 싣고 오면 되겠죠. 이렇게 전기를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은 이제 뭐 그냥 아주 평이한 방법이고 그래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이 발전소에 덧붙여서 이제 부유식 설비를 자꾸 만드는 거죠. 덧붙여서 뭘 만든다는 거냐? 바닷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수소를 그 자리에서 바로 액화를 하면은 액화 수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액화 수소 운반선에 팔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수소를 가지고 암모니아까지 거기서 바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상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면 그 옆에 수소 공장도 만들고 액화 수소 공장도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액화 암모니아 공장까지 만들겠다는 거죠. 완전히 해상 공업 단지가 되어버리네. 에너지 단지가 되어버리죠. 그걸 가지고 에너지 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액화 암모니아 운반선이나 또는 암모니아 벙커링선에 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다고 삼성중공업이 지금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돈을 주는 고객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우리는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게 삼성중공업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FLNG 건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일 자체는 전혀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 설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실수 없이 깔끔하게 잘 진행하는 게 관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한 언급은 지금 없습니다. 그 1594하고는. 그래서 원자로만 제대로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 그게 발전소가 되었건 선박이 되었건 응용하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선박이라는 게 뭡니까? 그 추진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추진 동력은 원천 에너지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선박을 움직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열을 가지고 전기 터빈을 돌리면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배의 프로펠러를 돌려버리면은 그러면 기존의 가스 엔진 방식하고 원리가 같습니다. 그렇고 만약에 이제 전기 터빈은 다 이제 거쳐야 되는데 그 전기 터빈에다가 발전기를 돌려버리면은 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를 추진 동력으로 사용하려면은 모터를 달아버리면은 그 모터를 가지고 그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그 배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펠러를 돌려야 하는데 그 전부 다 프로펠러를 돌린다는 거니까 그 회전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 회전 운동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원자력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전기 터빈을 돌려서 그걸 그대로 연결시켜 버리면은 전기 터빈 방식이 되고요. 발전기를 돌려서 나온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모터의 그 회전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면은 그 이제 원자력 전기 추진 선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분명한 거는 그 1594하고는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원자력 추진 선박은 이미 원자력 연구원과 그 기술 개발 협약할 때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594가 그 개발한 원자로가 성능이 좋고 아주 멋지다면은 그러면 이거 활용해서 원자력 추진 선박을 건조하겠다면 1594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기들 그 수익 마들이 넓어지니까 아주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그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력 추진 선박은 이게 핵심 기술은 원자로 개발입니다. 물론 여기서 핵심 기술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원자로 이외에 다른 모든 기술도 다 핵심입니다. 배 전체 잘 설계하고 이런 것도 다 핵심 기술입니다. 원자력만 핵심 기술은 아닌데 현 단계에서 원자력 추진 선박 또는 원자력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핵심 기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건 원자력 추진 선박이건 핵심 기술의 원리는 다 동일한데 규제가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발전소는 한 국가 내에서 고정되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국가의 규제만 받으면 되는데 선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가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원자로가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원자로가 국경을 넘는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은 매우 예민하죠. 이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규제 기준 이런 것들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그 원자력 추진 선박 이거 규제하고 감독하고 이거 통일하는 기준 이거 설정이 성질과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그 본질적으로 이게 발목 잡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술이 사용할 단계가 되면은 이런 사용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지. 그래서 성급 인정도 받고요. 그게 돼야지 이제 선주 입장에서는 비로소 발주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시면은 머스크 드릴링의 싱가포르 책임자가 이 10억의 해상 원자력 발전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이죠. 그래서 이걸 본다면은 이 10억에서의 기술적 완성도 또는 어떤 경제성 이런 것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검증되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뭐 MOU 벌써 어저께 뭐 암모니아 추진 선박도 그렇고 VOC 해상 발전소도 그렇고 자꾸 MOU만 체결하는데 이거 수주가 돼야 됩니다. 네, MOU는 아직 그거는 아무런 그 법적인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수주가 돼야 되는데 이거 언제 수주가 될 것인가? 네? 이거는 말이죠. 이거 수주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고객입니다. 물주입니다. 물주. 돈 낼 사람 마음입니다. 결국 이 부유식 원자력 해상 발전소를 사용할 고객, 이 물주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첫 고객이 위에서 본 그 머스크 드릴링의 싱가포르가 될지 이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주가 일찍 등장하면은 상업화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거 사용하겠다는 곳이 없으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수주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가스 전성 시대, 원자력 전성 시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세계적으로도 또 4세대 소형 원자력 개발 완전히 경쟁입니다. 경쟁 아주 치열합니다. 이거 거의 뭐 웬만한 국가 최고 안 하는 곳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치열하게 이 경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와 관련된 내용들 계속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